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우리 주변에는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소문난 음식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영양제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이나 영양제가 과연 우리의 면역력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세상을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직간접 체험을 통하여 면역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으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쉽게 걸리지 않으며 걸려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면역력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병원체나 암세포도 제거할 수 있는 세포 안에 최고 명의가 설계되어 있는 강력한 슈퍼파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평생 동안 높은 면역력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강력하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모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음식입니다. 만일 몇 가지 음식만 넉넉하게 먹고 면역력을 최고 상태로 높일 수 있다면 어떤 감염병도 어떤 암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테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면역력에 좋다는 식품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모든 감염병과 모든 암을 막아줄 만큼 면역력을 최고 상태로 높여주는 음식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없을까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면역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재료로서 높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영양소가 직접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병원체나 암세포를 공격하여 없애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것은 세균과 같은 침입자가 몸에 들어오거나 암세포가 생길 때 면역세포가 이들을 잘 찾아내고 잘 공격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양적으로 적정한 수를 유지하여야 하고 병원체나 암세포를 잘 찾아내 잘 공격해서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백혈구는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에 약 6,000 내지 8,000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백혈구가 이러한 적정한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명을 다하기 전에 죽는 백혈구가 많지 않아야 하고 새로운 백혈구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백혈구가 수명대로 살고 동시에 필요한 만큼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하고 백혈구가 잘 만들어지고 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둘째 조건은 면역세포가 세균을 포함한 침입자와 암세포를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면역세포는 상호 보완적인 모양을 가진 단백질을 인식하는 수용체라 부르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침입자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면역세포가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셋째 조건은 면역세포가 찾아낸 침입자와 암세포를 잘 공격해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면역세포가 침입자와 암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할 때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필요한 유전자가 켜져야 만들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필요한 영양소가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며, 셋째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적절히 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면역세포의 필요한 유전자가 잘 켜져서 병원체와 암세포를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식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면역세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앞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기 때문이며,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 이유는 유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인데, 여기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식사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영양소가 부족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을 방해하였던 잘못된 생활습관들을 버리고 유전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의 실천을 통하여 면역세포의 유전자가 잘 켜지면 약해진 면역력이 원래의 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뉴스타트의 8항목 가운데 첫 번째 생명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으로 음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되 특정 음식을 편식하지 않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반드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소문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양소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너무 많이 섭취하여 남는 만큼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내보내기가 어려워 몸 안에 축적되면 비만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있는 영양소는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C 보충제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타민C도 필요한 만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100mg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는 생명식의 방법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